무굴 제국의 쇠퇴. 무굴 제국의 빛과 그림자 아우랑제브. 결국 샤자한은 타즈마할 축조로 인해 민심을 잃은 것을 빌미로 아들인 아우랑제부의 쿠데타로 축출되어 평생 아그라 성 안에 갇힌 신세가 되고 만다. 아그라 성에 유폐되어 멀리 타지마할을 바라보고 있는 샤자한. 아우랑제부는 뭄타즈마할의 셋째 아들로 스스로 황제가 되고 싶어 형의 목을 베고 아버지를 유폐시키며 이후 한 번도 찾아보지 않았던 냉혈한이었다. 새 황제가 된 아우랑제부는 야심만만하고 호전적인 군주였던지라 즉위 직후 바로 정복 사업을 개시했다. 원래 정통성이 약한 군주들은 치적으로 만회하려는 욕심이 있기 마련. 그리하여 아우랑제부 때 무굴 제국은 인도아 대륙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한반도의 15배 면적에 1억 5천만 명의 인구. 마우리아 왕조에 이어 2000년 만에 쾌거였지. 당시 전 세계 인구가 7억 명도 되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1억 5천만 명은 엄청난 인구다. 그렇게 아우랑제부는 40살에 즉위하여 90에 사망할 때까지 무려 50년을 통치한다. 재밌는 건 아우랑제부가 집권할 당시 중국 강희제는 61년, 당시 유럽 최강국 프랑스의 루이 14세는 무려 72년이나 집권했다는. 50년이 뭐가 길어? 나도 10대 때부터 황제가 됐어봐. 하지만 그는 최대 영역을 가졌던 동시에 무굴 제국 멸망의 원흉이기도 했다. 무엇 때문에 아우랑제부 때 무굴 제국이 휘청거렸는가? 가장 큰 이유는 선대왕들의 관용 정책을 폐지했다는 점이다. 무굴 제국은 정통 이슬람 제국이야. 왜 이슬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지야, 즉 인두세를 내지 않는 거임? 그러면서 이교도들에게 부과하는 인두세 지지야를 부활시켰던 것이다. 그것이 최대 실수임. 때문에 지지야에 반발하며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났는데 펀잡 지방에서 시크 교도들이 반란을 일으키자 무굴 군대는 시크교 지도자를 잡아 잔인하게 처형했고, 이런 이유로 반란과 저항은 오히려 더 격렬해졌다. 용서하지 않겠다. 하지만 그보다 심각했던 쪽은 힌두 교도들이었으니 인도 중남부에서 궐기한 반란군은 마라타 동맹이란 이름의 거대한 세력으로 뭉치는데 무굴 군대는 이들을 진압하는 데만 30년 넘게 국력을 쏟아부어야 했다. 게다가 제대로 진압하지도 못했다. 결국 아우랑제부는 초반 20년을 그럭저럭 잘 하다가 나머지 30년을 시원하게 말아먹었던 황제임. 이러한 내란과 저항은 아우랑제부 사후 더욱 거세지는데 그의 아들들은 권력에만 눈이 멀어 서로 아귀다툼에 몰두하다가 때마침 쳐들어온 페르시아와 아프간 세력에 엄청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내게 되어 18세기 중엽이 되면 제국은 거의 몰락하고 화려했던 과거를 뒤로한 채 델리 주변만 다스리는 작은 나라로 몰락하고 만다. 뭐? 무굴 황제? 그냥 시골 군수라자는. 유럽인들의 진출. 1498년 바스코 다가마의 인도항로 개척 이후 포르투갈인들의 쇄도가 있었다. 와, 성공만 하면 투자금의 60 빼는 건짐. 세상에 이런 로또가.
이들은 처음에는 인도인들에 대해서 우호적이었으나 상인들 간 충돌이 잦아지자 곧 군대를 파견하여 인도 해안가를 점령하더니 점령한 해안가를 근거지로 하여 향료 무역을 독점했다. 그리고 17세기에 접어들자 더 많은 유럽 국가들이 인도로 몰려들었다. 포르투갈의 국력이 약화된 틈을 타서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등이 각각 동인도 회사를 만들고 인도와의 무역에 뛰어든 것이다. 특히 영국이 적극적이었는데 영국인들은 열심히 무굴 황제를 꼬드겼다. 폐하, 포르투갈이 요즘 너무 설치는데 저희가 손 좀 봐줘도 되겠습니까? 황제 자한기르, 오, 그래줄 수 있겠는가? 영국은 해군이 없는 무굴 제국의 약점을 간파했던 것이고 무굴 황제는 영국을 통해 포르투갈을 견제하고자 했던 것이다. 때문에 황제의 승낙을 받은 영국은 곧 포르투갈 해군을 소탕하며 인도는 물론 인근 인도양 일대를 장악하게 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은 늑대를 잡으려 호랑이를 끌어들인 격이었다. 포르투갈을 물리친 영국은 첸나이, 뭄바이, 콜카타 등 인도 해안가마다 동인도에서 무역사무소를 차려버린 것이다. 하하하, 계획 성공.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현지민들과 충돌이 있었는데 영국인들은 그것을 구실로 무역사무소마다 요새를 쌓았고 영국 상인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군대까지 파견했다. 그리고는 포르투갈이 그랬던 것처럼 이 무역사무소들을 거점으로 하여 점차 주위로 세력을 키워나간다. 이때 영국이 가장 눈독 들였던 곳은 질 좋은 직물 생산지였던 벵골 지역이었는데 오늘날 방글라데시인 이곳은 한반도 정도 면적의 2억 5천만 명의 인구가 산다. 이곳에서 최고 히트 상품 모슬린이 만들어져 이를 통해 벵골 지역에서만 동인도에서 수입해 무려 3분의 2가 창출되었기 때문이다. 모슬린이 뭐니? 얇고 투명하고 구김살이 없는 면직물임. 수작업으로 제작되어 속이 비칠 정도로 투명하다. 가벼운 데다 보온성도 좋아서 귀족들의 옷을 만드는 데 애용됐음.